안녕, 동구쌤입니다. 자, 오늘은 문자와 식 최고 수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같이 보시죠.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네들의 식의 값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y가 일단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럼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가 될 거야. 우리 알고 있죠? 마이너스 1에 어떤 거듭제곱이 되어 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홀수라면은 뭐가 돼요?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있는 얘가 짝수라면 어떻게 돼? 그 값이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의 y의 2n제곱, 마이너스 1의 2n제곱 얘네들은 일단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x부터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어차피 y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고 부호가 바뀌는 정도이니까는 x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그러면은 각각 x를 대입하면은 여기 있는 얘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3y의 n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는 약분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없어지니까는 y의 n제곱만 남게 된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얘는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올 거고 x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여기 제곱인가요, 문제가? 그렇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들어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되니까는 얘를 마이너스 3의 제곱 y의 n 플러스 1제곱 했다 이거랑 같겠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는 거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는 애는 얼마야? 마이너스는 제곱이랑 상관이 없어요. 3만 제곱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9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의 제곱 분모는 이렇게 되니까는 마이너스 3을 전체 제곱한 거야.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9가 된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9분의 마이너스 9니까는 얘가 어떻게 정리돼? 마이너스 1이다 정리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바뀌고 최종 정리 y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됐어? 자, 세 번째,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 x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의 세제곱 y의 2n제곱이 나와야겠네요. 그죠? 여기 헷갈리니까 잠깐 지울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여기 위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3의 세제곱 27이 되고 아래 분모도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는 마이너스 27이 되겠죠. 약분 없어지면 결국 뭐가 남아요? y의 2n제곱. 어차피 y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에 대한 문제니까는 x만 먼저 정리를 해봤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n이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주어졌죠.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지 몰라.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야 되고 얘는 어때요? 얘가 홀수가 되면 얘가 짝수, 얘가 짝수가 되면 얘가 홀수가 되겠네요. 이해돼? 다시 얘기해서 y를 마이너스 1로 바꾸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의 2n제곱이 있죠.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여기 있는 2n은 무조건 짝수예요. 맞나요? n에 홀수가 들어가든 짝수가 들어가든 2n은 무조건 짝수. 그치?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 알 수 있어? n이 홀수이면은 n 플러스 1은 짝수, n이 짝수이면은 n 플러스 1은 홀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n자리에 뭐가 들어가든 둘은 반대니까는 얘랑 얘는 어차피 없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거기에다가 n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얘는 짝수니까는 결국에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을 물어보는 문제다. 내가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겠네요. 될 수 있겠나요? 다음. 자, 2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규칙을 찾아가지고 내가 식을 만드는 그런 문제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은 여기에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니까는 길이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늘어나냐면은 1단계의 길이는 어떻게 돼? 1, 하나, 1
1 하나니까는 총 길이가 2가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는 2단계에서 2 하나가 추가가 돼. 그치? 4가 추가가 되고 3 하나 6이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숫자가 다를 때는 규칙을 만들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1단계에서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1자리가 2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 이해돼? 2단계를 보니까는 여기에서 뭐가 추가가 됐어? 2짜리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1단계의 길이에서 뭘 더 더하면 돼? 최종 길이가 2짜리가 2개가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3단계는 어떻게 돼? 여기에서 3짜리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1단계, 2단계 길이에다가 더해서 어떤 거? 3짜리를 2번 더 더한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될 거예요. 4단계 그림은 없지만 예상을 하면은 4짜리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 최종 길이는 4짜리가 2개가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길이를 쭉 늘려서 합치는 게 최종 길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식으로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분배 법칙 한번 써볼까요? 곱하기 2 두 개씩 추가되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얘네들을 2 곱하기를 앞으로 빼는 거야.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남아? 안쪽에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땡땡땡 하다가 마지막에 뭐 n번째다 라고 한다면은 n 곱하기 2까지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어디까지 하면 돼? n까지 더한다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이해됐나요? 우리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면 돼? 1부터 n까지 더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 하죠? 첫 번째, 처음 수랑 끝수를 더한 다음에 그거의 개수를 곱해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2의 방법을 쓰면 되죠. 그죠? 모르면은 나중에 한번 같이 보죠. 에다가 2가 곱해져 있는 이런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총 길이에 대한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방법으로 내가 얘네들의 총 길이의 합을 구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길이가 총 120 이상이 될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봤으니까는 한번 대충 넣어봐야겠죠. 그쵸? 그러면 첫 번째 10 곱하기 10이 100이니까는 한 10 정도를 넣어볼까?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상황 n이 10이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 10 곱하기 11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때 그 전체 길이의 합은 110이 될 거고, 그러면은 얘보다는 더 커야겠네요. 120 이상이 될 때를 찾는 거니까는 11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11 곱하기 12니까 얼마? 12, 132가 되겠죠. 이러면 120 이상이 나오네요. 그래서 n의 식은, 길이의 합의 식은 이렇게 나오고 n 값은 11일 때 120 이상이 나온다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다음. 자, 3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3번 문제는 이 식이 1차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보니까는 x에 대한 2차항, 1차항, 상수항, 2차항, 1차항, 상수항만 얘들이 있네요. 동량 정리할 생각을 해야 되겠고, 내가 얘를 정리하면은 뭔가의 x 2차항 플러스 뭔가의 x 1차항 그리고 상수항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될 거야. 이해됐어? 그런 다음에 얘네들의 종량 정리하고 얘네들이 1차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어야겠죠. 이런 거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1차식이 되어야 되니까는 1차항은 꼭 있어야 해. 그러다 보니까는 1차항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수항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내가 동량 정리를 할 생각을 먼저 해야겠죠. 첫 번째, 2차항을 보니까는 얘랑 얘가 있네요. 합칠 수 있나요? 합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5x제곱이랑 3x제곱 이런 게 있어요. 잘 더하죠. 동류항이죠. 어떻게 하면 돼? 5랑 3을 더해서 내가 8x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개수의 문자가 있어도 내가 더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3x제곱 이런 게 있어. 어떻게 하면 돼? a랑 3이 개수예요. 둘을 더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내가 a 플러스 3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래서 개수가 미지수 혹은 문자더라도 내가
동류항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2x제곱이랑 얘를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 개수가 2 마이너스 절대값 a의 전체 x제곱, 이렇게 2차항을 정리해 줄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하죠.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런 다음에 1차항은 5x랑 마이너스 3x, ax가 있네. 그러면 5x랑 마이너스 3x 합친 게 2x에다가 ax를 더하면은 얘는 2 플러스 a의 x 1차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별로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겠죠. 됐어?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얘네들을 정리하니까는 2차항, 1차항, 상수항 순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 얘가 1차식이 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2차항을 없앨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차항은 없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얘를 없애기 위한 방법 뭐가 되면 돼? 2차항의 개수가 0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절대값 a라는 애가 0이 되면은 2차항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절대값 a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2에서 2를 빼서 없앨 수 있어야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뭘 생각할 수 있냐?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플러스 2가 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a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왜? a에 2가 들어가거나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면은 0을 만들 수 있고 2차항을 없앨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요거가 어떻게 돼야 돼? 0이 되면 절대 안 돼. 그치? 왜? 1차항까지 사라지면 1차식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2 플러스 a라는 애는 0이 절대 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a가 뭐가 되면 안 돼요? a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나는 첫 번째에서 얻은 정보에서는 a가 2랑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걸 알았는데,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대. 얘는 가능성에서 제외된 거죠. 그러면 a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a가 2가 확정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때 1차식을 구하려면은 a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2차 항이 없어질 거고, 요 자리에다가 2를 넣으면은 둘이 더해서 4x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된다. 내가 답을 낼 수 있으면 되겠죠. 할 수 있겠나요? 다음. 자, 4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글로 되어 있는 걸 쌤이 식으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ax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은 그게 cx 플러스 d가 된다라는 걸 하나 주어졌고, 두 번째는 cx 플러스 d에다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를 빼면 이렇게 그게 6x 마이너스 10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죠? 얘에서 얘를 뺀 게 얘래요. 그럼 내가 cx 플러스 d 바로 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5에서 3을 빼면 2죠. 내가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각하면 되죠. 그죠? 투등 방법이죠. 얘에서 얘를 빼면 얘니까는 얘에서 얘를 더한 게 얘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돼? 얘에서 얘를 뺀 게 얘니까는 반대로 얘에서 얘를 더한 게 얘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럼 나는 6x-10에서 뭘 할 거야? 3x-2를 더하면은 걔가 cx 플러스 d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정리하면 뭐가 나와? 그 동량 정리에서 x 1차항은 9, 그 상수항은 마이너스 12가 나오겠네요. 그럼 나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아, c가 9고 d가 마이너스 12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c랑 d를 알아냈으니까는 a랑 b도 연속적으로 알아내면 되는데, c, d가 9x-10이니까는 얘가 9x-1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을 1로 분배하는 꼴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변을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ax 마이너스 2분의 3b가 될 거예요. 얘랑 얘가 같아야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나는 뭘 할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3a라는 x의 개수가 여기 있는 x의 개수인 9랑 같아야겠고, 또 마이너스 2분의 3b라고 하는 얘의 상수항이 마이너스 12와 같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돼? 양변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면 돼. 그러면은 a는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해주면 된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A는 얼마예요? 3, 3약분, 3이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B를 구하기 위해선 내가 뭐 하면 돼? 마이너스 3분의 2를 양변에 곱하면 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4, 2, 8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A-B 플러스 C-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잘 구호 조심해야겠네요. A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는 8, 플러스 C는 9에다가 요거 조심해야겠네. 마이너스 D 자체가 마이너스 12 이렇게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 정리하면은 마 14, 마 2 풀에서 7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다음. 자, 5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새로운 연산, 새로운 그 약속에 대한 문제이죠. 그죠? 자, 근데 새로운 연산 중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죠? 왜냐면은 보통은 A 동그라미 B에 대한 정보를 주고 걔네들을 정리를 했으니까. 근데 뭘 줬냐면은 A가 아니라 뭘 줬어요? A 플러스 2를 주고 여기도 B가 아니라 3이 곱해진 거를 준 거죠. 그쵸?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뒤에 정보를 보니까는 A, B, 앞에 거랑 뒤에 거가 곱해졌는데 그냥 곱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A랑 B만 곱해진 거. 이렇게 나와야겠죠. 결국에 나는 그냥 A, 그냥 B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 있는 A 플러스 2,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값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앞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주고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앞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주면은 그거를 A로 사용한다라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건 어떻게 돼? 3B가 만약에 뒤에 나온다면 3B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B만 사용했죠. 그죠? 나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뒤에 거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고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3B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B잖아. 그 B를 요 자리에다가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앞에 거에는 2를 빼서 걔네들의 A를 사용했고 뒤에 거에는 3분의 1을 곱해서 이걸 사용했다라는 얘기야. 한번 살살 식을 만들어 볼까요? 자, 집중해야겠죠? 잘해야겠네요. 첫 번째. 어떻게 했어? 이게 앞에 거죠. 그죠? 이 앞에 있는 거에다가 2를 뺀다고요. 그죠? 그러면 2x 플러스 1에서 2를 빼면은 얼마? 2x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2x 플러스 1에서 2를 뺐어. 그러면 얘 자체가 a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됨? 얘 자체가 요 식에서 말하는 A가 된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 뒤에 거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3분의 1로 곱해.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3분의 2가 되겠죠. 얘를 내가 B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그대로 이제 쓰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2x-1 앞에 거 A 여기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할 거예요. 곱하기 뒤에 거 3분의 2가 되고 플러스 앞에 거 A 2x-1을 더해준 다음에 b를 뺐네요. 마이너스 3분의 2를 뺀 거죠. 플러스 2 이걸 계산하여라 라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얘네만 풀 수 있으면 되죠?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하나씩 정리한 다음에 동량 정리를 해보죠. 3분의 2를 요쪽으로 분배해줘야 되고, 그러면 얘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거고, 여기 가로 그냥 풀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2 이렇게 돼야겠죠. 됐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동량 정리. 3분의 4x랑 2x만 x에 대한 1차항이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합치면은 얘가 3분의 6x니까는 얘랑 합쳐서 3분의 10x다. 이렇게 x의 1차항이 나와야겠고, 상수항은 얘랑 먼저 합칠까?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플러스 얘가 3분의 6이니까는 둘을 더한 게 얼마야? 플러스 3분의 미안해요. 쌤이 상수항을 하나 빠뜨렸네요. 여기는 여기는 얘만 상수항이 아니라 여기는 요 마이너스 1 빠뜨렸죠? 얘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3분의 2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까지 더 추가해서 정답이 3분의 10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냥 할 수 있겠나요? 다음. 자, 6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정사각형을 여러 가지 모양의 정사각형을 이렇게 줬고 그리고 여기의 변의 길이를 A라고 줬죠. 그죠? 그때 여기의 변의 길이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예요. 그죠? 내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길이를 찾아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겠네요. 하나씩 한번 정보를 찾아보죠. 첫 번째.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라고 했는데 그 A를 두 개의 같은 정사각형으로 나눠놨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1A가 될 거고 그죠? 마찬가지로 요 세로가 2분의 1A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네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뭘 볼 수 있냐면은,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 보니까는 이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 밑에를 보니까는 여기 있는 같은 정사각형 두 개의 길이가 여기 있는 하나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같죠? 그럼 나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2배가 이 정사각형이에요. 이해됐나요? 얘를 다 가로로 똑같이 생각하냐면은, 여기 있는 얘의 하나의 길이가 여기 있는 얘의 두 개의 길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위에 있는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주황색 하나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3분의 1A, 3분의 1A, 3분의 1A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의 길이가 3분의 1A짜리가 두 개니까는 3분의 2A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2A 이렇게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얘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얘를 세 개를 그대로 더해서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2분의 1A 더하기 3분의 2A 더하기 3분의 2A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1A에다가 3분의 2A가 두 개니까는 3분의 4A를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6분의 3에다가 6분의 8이니까는 6분의 11A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뭘 구해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분의 11A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서도 정보를 찾아보죠. 첫 번째. 여기 있는 거. 얘를 보니까는 작은 정사각형 요거 하나, 세 개를 합친 게 몇 개야? 여기 있는 큰 정사각형의 하나죠. 그죠?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3배가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를 이렇게 쪼개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 있는 얘의 길이의 비가 1대 3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길이의 비가. 이해됐나요? 그리고 잘 보니까 어때? 여기 있는 이 큰 정사각형은 이거 하나니까는 결국에 이거 이렇게 쪼개지겠네요. 4개로.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1대 3대 여기에 비가 4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에 세로가 1대 3대 4로 쪼개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있는 얘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 비례배분하면 되겠네요. 6분의 11A를 얘네들로. 그러면은 내가 얘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 길이는 6분의 11A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비례배분. 4 더하기 3 더하기 7이 돼야겠죠? 그럼 얼마? 8분의 얼마 비율? 3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가 얼마? 28, 16분의 11A가 한 변의 길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죠. 주관식이네요. 할 수 있겠나요? 여기까지 하자. 고생했습니다.